안녕하세요. 드립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행을 다시 가게 되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항공권을 결제한 내역을 올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게 예매를 했는지, 따로 팁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 하셔서 이제 여행자로서 조금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작은 팁들을 조금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흔히 다른 막 유튜버들이 뭐 몇 개월 전에 끊어라, 6개월 전에 끊어라 그런 단순하고 애매모호한 내용이 아니고요. 직접 제가 100여 도시 정도를 여행을 하면서 여행자의 입장에서 더욱 저렴한 티켓들을 찾으려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그런 원리들이고요.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한국행이든 한국발이든 대륙과 대륙 간의 이동이든 세계 어느 노선, 어느 경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핵심 원리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립춘. 크게 7가지 팁으로 나눠봤고요. 첫 번째는 티켓 종류 선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티켓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One way, round trip, multi city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티켓 종류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인기 노선인지 혹은 비인기 노선인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비인기 노선의 경우에는 무조건 round trip, 원웨이만 구매하는 승객은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급하게 이동하는 경우라고 간주가 됩니다. 즉, 돈을 더 내도 괜찮은 승객이라는 거죠. 항공사는 이들에게 더 높은 운임을 부과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라운드트립을 구매하는 승객은 항공사에게 돌아오는 편의 좌석까지 확실하게 판매하였다는 아키판시를 제공을 합니다. 돌아오는 편의 승객 수요까지 예측이 가능하고 좌석 재고 관리도 더욱 쉬워질 거고요. 수익 최적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특가 운임 같은 경우 가장 저렴한 운임은 애초에 왕복으로 찾아봤을 경우, 즉 왕복으로 결제할 경우에만 노출이 되게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라운드 트립이어도 각 항공사별 최소 체류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게 왜 존재를 하냐? 비즈니스 출장객을 거르기 위해서예요. 즉 보통 볼일을 마치고 바로 돌아오는 고객을 걸러내서 비즈니스맨에게는 비싼 요금을 받기 위한 방법이죠. 두 번째, 인기 노선일 경우에는 편도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바이래터럴로 수요가 좀 많은 구간이라면 어차피 돌아오는 편도 만석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항공사는 돌아오는 편의 좌석까지 확실하게 판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트립을 구매하여도 비인기 노선처럼 드라마틱하게 할인율이 적용이 되진 않고요. 그래서 일정을 유연하게 가지고 싶다면 편도만 끊고 나중에 돌아오는 편을 예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번외로 멀티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각 다른 2개의 원웨이를 한 번에 예매하는 것과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각각의 편도 운임으로 계산이 되고요. 다만 같은 항공사를 예매하는 경우, 같은 여행 사이트에서 한 번에 예매를 하는 경우는 조금씩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트립춘. 그렇다면 인기 노선은 무엇이고 비인기 노선은 무엇이냐,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기 노선, 바이래터럴로 수요가 많고 운항편 및 운항회사가 많은 경우를 일컫습니다. 비인기 노선 같은 경우 양쪽 수요가 많지 않거나 유니래터럴로만 수요가 많고 운항편 및 회사가 다양하지 않은 경우를 비인기 노선이라고 칭합니다. 한국발 혹은 한국행 비행기가 비쌌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사실상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중국 관광객 아니면 여행자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나라였고요. 한국 사람들도 아시아 밖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제 노선 같은 경우는 비인기 노선에 속하였고 운항편 및 운항회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혼자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한국 사람을 만난 적도 드물었고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요즘 들어 관광객 증가 및 한국 사람들의 유럽 여행 활성화로 인해 티웨이 혹은 에어 프레미아 등의 로우코스트 캐리어들이 777, 787, 330 등의 대형 기종을 들여와서 수요가 높은 몇몇 장거리 구간을 신설하여서 저렴한 운임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트립춘. 세 번째로는 티켓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승객은 누구인가? 승객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Tourist, Traveler, Businessman 이렇게 3가지로 구별이 되고요. Tourist 같은 경우 일반 관광객이죠. 여행 목적지와 일정을 미리 확정하고 라운드 트립을 구매하는 승객을 일컫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 좋게 항공사가 저렴한 운임을 제공하는 시기와 겹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티켓을 저렴하게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래블러, 여행자, 목적지와 일정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며 다른 나라로 여행을 이어가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구간을 찾아 예매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저렴하게 티켓을 구할 수 있는 승객이고요. 세 번째, 비즈니스맨. 말 그대로 비즈니스맨들은 여행 목적지와 일정이 급하게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바로 출발 직전에 가장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항공사의 VIP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티켓팅을 하시기 전에 나는 어떤 승객 구분에 들어가는지 먼저 판단을 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립춘. 다음으로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구매 시점, 예매 시점에 관한 팁인데요. 가장 중요한 마지노선은 출발 3주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항공권은 3주 전부터 가격이 올라요. 이때는 이제 주로 급한 출장 혹은 긴급 상황 등으로 반드시 비행해야 하는 비즈니스맨, 불가피한 승객들을 타겟팅하기 때문인데요. 이 친구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티켓을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사는 할인된 운임을 제거하고 이제 가장 비싼 운임 클래스만을 남겨놓기 시작합니다. 항공권 오픈 시점부터 출발 3주 전까지는 상관이 없느냐? 네,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가격이 fluctuating 하지만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무엇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지는 사실 항공사 시스템을 제외한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 구매 현황에 따른 수요나 유류 할증료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립춘. 그렇다면 성수기든 비수기든 상관이 없느냐? 네, 상관이 없습니다. 항공권의 가격은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뉜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수요 대비 운항 편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수기라 운항편을 늘렸는데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가격은 내려가고요. 비수기라 운항편을 줄였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여행을 간다고 성수기니까 일찍 예매해야 저렴해는 틀린 말입니다. 항공사는 성수기 운항편을 오픈할 때 많은 수요를 예상해 성수기 요금으로 책정을 해놓는데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저렴한 운임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반짝 특가, 왕복 특가가 이런 것에서 비롯한 특가들이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운항 편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미 편성된 운항 편수가 변경되는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다만 비행일이 다가왔을 때 항공사가 예상한 수요와 실제 수요가 많이 갭이 크다면 운항 횟수가 아닌 운항 편수가 아닌 운항 기종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더 큰 기종으로 교체하여서 좌석 공급을 늘리거나 작은 기종으로 축소하여서 좌석 공급을 줄이거나 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한다고 하네요. 트립춘. 다음으로는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권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허브 공항을 이용한 분리 발권입니다. 허브 공항이 무엇이냐? 허브 공항이란 쉽게 말하면 중심축 역할을 하는 운항편 및 회사, 수요가 많은 공항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항공사끼리의 경쟁이 매우 치열할 뿐더러 허브로 향하는 노선 자체가 인기 노선에 속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지로 향하는 항공편을 찾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출발지와 목적지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각 대륙의 허브 공항을 찾아서 출발지에서 허브, 허브에서 목적지, 항공권을 별도로 검색하시면 더욱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허브 공항은 대표적으로 대륙별로 이렇게 있는데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여행을 안 가봐서 모릅니다. 나머지 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허브 공항들을 통해서 분리 발권하시면 더욱 저렴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을 한다고 쳤을 때 바로 가는 경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이스탄불 허브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프랑스에서 이스탄불, 이스탄불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각각의 원웨이를 따로따로 발권을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 반대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에서 미국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중간에 있는 런던 히드로 허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겠죠. 두 번째로는 인기 구간을 통한 분리 예매입니다. 허브 공항을 거치지 않더라도 경로상에 인기 노선이 있다면 인기 노선을 통한 분리 예매 시 비행기를 더욱 저렴하게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 어느 한 국가에서 남미의 어떤 한 국가로 이동을 해야 한다면 유럽의 대형 허브인 런던이나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것이 아닌 남미 대륙과의 인기 노선을 찾아 해당 노선으로 분리 예매하는 것이 더욱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권인 남미 대륙은 스페인과의 교류 및 여행이 가장 활발합니다. 즉 유럽에서 남미로 이동 시에는 런던이나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것이 아닌 스페인을 통한 비행이 가장 저렴합니다. 반면에 남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포르투갈과의 운항이 많습니다. 즉 유럽에서 브라질로 이동을 하고자 할 때는
포르투갈을 통한 비행이 가장 저렴합니다. 한국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한국에서 유럽을 갈 때도 인기 노선을 통한 분리예매가 가능한데요. 바로 중국 노선을 통한 비행입니다. 한국에서 중국, 중국에서 유럽 각 두 개의 인기 노선으로 비행이 가능하고요. 아직까지 한국의 인기 노선이라고 했을 때는 중국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중국 노선을 통한 방법이 가장 저렴합니다. 중국 항공사가 물론 저렴한 것도 있지만 중국과 한국과의 교류도 많고 중국과 유럽과의 교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riptune. 마지막으로 예매 사이트 그리고 여행 목적지와 일정 정하는 방법입니다. 비행기 예매는 다들 아시겠지만 스카이스캐너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렴한 비행기로 여행하고 싶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를 설정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각 나라별로 최저가 항공권이 얼마에 책정이 되어 있는지 전부 쭈루룩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맞는 일정과 목적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예매를 할 때 알아두셔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스카이스캐너는 모든 여행 사이트를 모아놓는 중개 사이트이므로 결제는 각 여행 사이트로 이동하여 결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항공권을 고른 후에 사이트로 이동하기 전에 밑에 이렇게 여러 사이트 목록이 나오는데 각 사이트별로 위탁 수화물에 대한 책정 가격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적어도 3개 이상의 사이트는 들어가셔서 직접 위탁 수화물 포함 가격이 얼마인지 비교하신 후에 결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여행자의 입장에서 비행기를 가장 저렴하게 예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의 여행 경비를 조금 아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